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년 미래 준비 프로젝트 ICT 스테이션 X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는 현대원입니다. IMF 환란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11%. 바로 그것이 2015년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이라는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 시간을 진짜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항상 불확실함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 ICT의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미래 신기술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들인지, 그 속에 우리의 기회인 유망 직종은 무엇인지, 많은 이슈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행하듯이 쉽고 재미있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스테이션 X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IT 수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수다 하면 보통 여러분들 여성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 IT 수다, 저희는 이것을 잇 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다를 저와 함께 끌어가실 두 분의 패널은 전부 남성분들이십니다. 오늘은 잠시 수다를 좀 미루고 두 분의 데뷔 무대를 멋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패널리스트 이희성 대표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우리 이희성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이희성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대표님께서는 현재 UN ASD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바로 직전까지 인텔 코리아의 한국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패널리스트 이희성 대표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희성입니다. 제가 오늘 한 10분간에 걸쳐서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 첫 장부터 시작합니다. 신입사원에서 글로벌 회사의 CEO까지 오른 이희성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작년 10월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리더스 로드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아까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미래의 바람직한 리더로서 성장해야 되는 젊은이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희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하는 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범생 혹시 아세요? 범생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학교 그냥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런 거의 범생 계열의 최고봉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연극이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저의 어떤 그 열정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동안에 내내 연극을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 연극하면 그냥 동아리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단순한 그런 작업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극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희곡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극을 만들기 위한 제작팀들은 그 돈을 얻어와야 되잖아요. 연극을 만들기 위한 돈을 얻어오기 위한 그런 그 플래닝 세션들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나 연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부딪힘이 있게 돼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협업하는 모델 또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 여러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시간이 제가 연극을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서 해볼 수밖에 없다. 그걸 해보면
거기서 뭔가 배우게 된다. 그게 연극이든 아니면 뭐 등산을 가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개발하는데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그 신제품을 발표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저희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자. 그 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신제품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한강에서 수상 택시를 타고 들어와서 어떤 신제품의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뭐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다가 토크쇼를 하는 형식으로 신제품 발표를 한다든지 다음에 이제 리더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더는 밖에 나가서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회사 내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잘 리드해야 되고 그런 직원들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들한테 잘 어울려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마치 그들과 거의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사진이 아주 그의 잔적인 예입니다. 제가 망가지는 것들을 직원들 되게 좋아해요. 사장님 망가지는 거 직원들 되게 좋아합니다. 내 보스가 망가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런 괴상한 사진으로서 나를 망가뜨리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직원들과의 경계를 허물고 더 친해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어떤 리더십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공감을 얻어내고 그들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에 와서 사실은 이제 그 지사장, 한국 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시장 전략을 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 이제 세일즈 롤이 이제 가장 큰데 결국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다 보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커뮤니티와 같이 성장, 공동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나눔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같이 도와주고 그걸 회사에서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런 커뮤니티와 같이 할 건가 공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있을 때 그분을 만남으로써 나눔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외에 이제 대학생 멘토링 활동을 이제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에서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고 제 생각을 같이 나누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어몽길 재단, 어몽길 대장하고 제가 약간은 친분이 있어서 그런 그 네팔에 학교를 짓는 이제 그런 휴먼 스쿨 프로젝트에 같이 동참해서 학교를 짓는 것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역시 기업이 단순히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소외된 나라들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네팔 이런 곳이 오히려 더 소외됐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있는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고요. 결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단지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예. 마이크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모두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내가 한 노력과 그 주변에 있던 시기, 환경 뭐 이런 모든 것이 결합돼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실은 제가 이걸 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열심히 한 노력은 결국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니까 오늘의 실패에 울지 말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제 진의사 대천명을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큰 지구라는 우리 범우주적인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쏟았으면 좋겠다. 내 그 미래의 나의 잡을 구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사실은 젊은 청년일 때 그런 우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에 관련된 의식을 생각해보고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해보는 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제 얘기는 이겁니다. 기존에 누가 이뤄왔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답습하려 하지 말고 남들이 안 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이 로버트 노이스라는 사람은요 인텔의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요. Don't be encumbered by history. Go create something wonderful. 과거에 얽매지 말고 나가서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아까 파워포인트에 보니까 나 스스로를 디자인하고 코디네이팅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저는 참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리더십이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물론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당장 취업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결국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의 진정한 주역이 되는 첫 관문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하든 뭐 회사를 창업을 하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사에 만약에 취업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회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요. 여러분 개개인이.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런 일들을 얼마만큼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냄으로써 나에게 더 큰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더 큰 일들이 오고 그것들을 더 잘 해내면서 더 큰 일들이 오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거 가장 그 출발의 기본이 자신이에요. 자신이 딜리버하는 것. 정말로 예상되는 expected performance 레벨보다 훨씬 높은 그 exceed expectation이라고 그러는 또는 outstanding한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성장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그런 성장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회사가 기대하는 것들은 그냥 보여지는 성장의 그것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사를 지금보다 10%, 20%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100%, 1000% 성장시키는 남들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남들보다 잘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성장이 10%, 20% 이런 작은 성장이 아니고 1000%, 10,000% 이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쉐어링에 대한 나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 예산 한 푼도 없이 이런 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저희 이 아이스테이션 X를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의 많은 나눔들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과 굉장히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누시는 일들 앞으로 계속 해주실 거로 믿고 오늘 첫 잔은 뭐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패널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 한 중학교쯤 될 것 같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 이렇게 기억이 되실 분인데요. 지금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또 뛰어난 벤처 사업가로 변신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패널리스트 고산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고산 대표는 지금 18 벤처스 그리고 타이디 인스티튜트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무중력을 경험하신 분은 이렇게 가까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가까워지고. 아, 그럴까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고산 대표의 강연을 들으시고 또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 이수는 또 어떤 의미에서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얘기들을 그냥 캐주얼하게 지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기 제목에 Free People's Creativ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18 Ventures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생각을 실물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3D 프린터가 있죠, 지금.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데 자기가 뭔가를 컴퓨터로 그려낼 수 있으면 3차원을 기계가 찍어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 굉장히 일반하게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값비싼 프린터들만 판매가 됐었는데 특허권 때문에요. 2009년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아주 저가에, 사양은 그렇게 저사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원한다면 3D 프린터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저희 18 벤처스에서는 저희가 3D 프린터를 만듭니다. 제작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3D 프린터가 저희가 만든 프린터이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게 저희 프린터인데요. 3D 프린터 하면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또 저희가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런칭을 한 게 쉐이프 엔진이라는 3D 프린터 공유 플랫폼입니다. 예, 아마 우리 이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쉐이프 엔진은 여러분 많이 에어비앤비라고 많이 아세요? 에어비앤비 자신의 집을 숙소로 내놓는 그런 플랫폼이죠. 근데 저희 쉐이프 엔진은 3D 프린터의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프린터를 이 플랫폼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프린터가 없는 사람도 내 주위에 어떤 프린터가 있는지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프린터 주인한테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보내서 프린팅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팅을 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 3D 프린터라는 게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더 빠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에 가서 우주인 훈련을 받았죠. 2008년도에 1년 동안 받았는데 제가 귀국해서 어떤 언론이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에 우주인 데려갔다가 한국 사람이 돼서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랑 우리 대한민국의 경계선상에 1년 동안 계속 위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간의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인들이 거기 저희가 훈련받던 러시아의 스타시티에 가보면 발에 차이는 게 우주인입니다. 예, 다들 우주인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우주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낭만적인 얘기인데, 저 우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 보면은 국가 간의 경계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보이는 경계라고는 육지와 바다 사이 경계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때요? 정말 그렇게 보이나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것도 밤만 사실이에요. 낮에는 정말 저렇게 보여요. 근데 밤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보면은 정말 국가 간의 경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어떤 나라는 불을 밝힐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불을 밝힐 수가 없고 국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우주인이 했던 얘기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지구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돼서 함께 잘 뭐 하나의 공동체로서 뭔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담은 얘기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이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한테 쉽사리 무언가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수많은 국민들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권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정부도. 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구도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한국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 쪽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정책이 제대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국익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게 올곧게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우주인 하면서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우리 나로호 발사하는 걸 뭐 지근거리에서 보면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저만이 아니라 거기 같이 인발부되어 있던 모든 과학자들, 뭐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과학교 정책 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책기획부라는 곳에서 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책 쪽에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 때는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때는 인지과학이라는 걸 전공했거든요. 인공지능 관련된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는 삼성의 종합기술원이라는 데 가서 연구원으로서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우주인 선발돼서 갔다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좀 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원들에 막 지원을 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장학금도 안 주고 했는데 한 곳에서 합격이랑 장학금을 같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바로 그 하버드 대학교였어요. 이건 유엔에 가서 우리 자랑스러운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케네디 스쿨 학생들 데리고 가서 회의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 저 좀 날씬하죠. 예, 저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 이 방송하는 기간 동안 제가 살을 빼서 저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런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거는 여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싱귤러리티 대학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한 명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여서 아니면은 저 학교가 나사 연구소 바로 옆에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에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런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막 보여줬어요. 지금 막 태동하고 있는 기술들이 뭔지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게 가까운 미래에 뭔가 세상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낼 것이라고 전망되는 것.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가서 창업하세요 이러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깜깜한 방 안에서 앞으로 가보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안 부딪혀. 괜찮아. 근데 사실 직접 가는 사람은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싱귤러리티 대학에서 보여줬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 1m 앞, 2m 앞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렇게 변하겠다. 미래가 이렇게 변할 테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시장에 가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다 뭐 취업 이런 것에 다 몰두한다고 모두 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도전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해요, 사실.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알아내건 아니면 누군가 그것을 보여주건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이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T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다를 풀어냈는데 그 비단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미 막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과감하게 틀릴 수도 있죠. 예. 근데 과감하게 앞을 좀 전망해보고
미래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야말로 수다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풀어낼 수 있다면 예?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거 제안해 주셨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흔쾌히 여기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앉으시죠. 전혀 예상치 않게 뭐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뭐 좀 약속을 하시네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주복을 입었을 때 정도로 살을 빼보겠다. 예. 한번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고요. 요즘 이렇게 다 이렇게 재가면서 보시는 거 아시죠? 예. 1회에서 2회, 3회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3개월 하셨으니까. 안에 한번 빼보려고 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신문에 헤드라인 잡힙니다. 3개월 안에 고산 이제 그 우주인 시대로 살을 빼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오늘 정말 예상치 않게 두 분 패널을 모셨는데 한 분은 정말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CEO 모델, 그렇죠?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의 CEO까지 오르신 모델이고, 한 분은 우주는 못 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우주를 날아다니는 창업형 또 대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다른 시각으로 현상을 보신다면 이 수다는 정말 수다발이 한창 붙어도 붙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뭐 질문일 수도 있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전 세대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는 어땠었냐면 제 생각에 제 이론이에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틀려도 된다 그랬죠. 네. 네. 그때는 뭐였냐면은 아주 거대한 문제가 밖에서 주어졌어요. 풀어야 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됐었어요. 경제 발전 이룩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선배들은 민주화 해냈어야 돼. 막 그랬어요. 그런 거대한 담론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헷갈리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문제를 규정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전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네.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다시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젊은 이들을 보면서 많이 들어요. 뭐 제가 특히나 창업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걸 예, 느끼시나요? 막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뀌어지고 있고 자꾸 더 바뀌게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너 왜 못해 막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 과정이 다음 세대의 어떤 특이한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어떤 정신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산 대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그 희망의 끈을 아직도 굳건하게 붙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이 수다를 통해서 우리 두 분 패널 이희성 대표님과 우리 고산 대표님의 지혜를 우리 젊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뭐 강연이랄까 젊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지만 저희 아이스테이션 X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더 흥미로운 코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경쟁 제품 또는 경쟁 서비스를 이용자의 시각에서 속 시원하게 낱낱이 한번 까보는 순서인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코너 이름이 일단 까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적나라하게 까보자라는 건데 제가 일단 하면 여러분들이 까를 확실하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코너 일단 까!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일단 까 어떤 소재를 갖고 왔는지 아마 여러분들 대단히 궁금해하실 텐데 앱입니다. 앱인데요. 택시 앱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반짝반짝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카카오 택시와 티머니 택시 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서비스를 직접
한번 이용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카카오 택시 앱부터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GPS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 위치가 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출발 위치를 선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네요. 그냥 임의로 수동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동으로 해보고 이제 목적지는 저희가 이제 가려고 했던 합정역으로 한번 도착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 이동 시간이 10분이라고 나와주네요. 예상 시간.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약간 예상 비용 뭐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상 비용은 나오지 않네요. 일단 예상 시간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뭐. 그럼 이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택시가 오나 안 오나. 이거 잡히네요. 이렇게 잡히면은 지금 택시가 지금 출발했다고 나오면서 도착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사진, 그리고 번호판, 그리고 이름까지 다 뜨네요. 이거 기종도 떠요. 막 차 기종도. 어디 계시나요? 전화가 오네요. 택시 기사 아저씨 전화번호가.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네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합정역까지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별점 시스템이란 게 있어서 승객분들에게 이제 이 기사가 어떻다, 아니면 뭐 저 기사는 어땠다, 이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 택시는 좀 괜찮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심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여성분들 혹은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 일단 무엇보다도 택시 기사 아저씨 정보나 아니면 뭐 그 택시 기종, 번호판 이런 게 뜨니까 혹시 거기다 뭐 놓고 내리면은 그거 찾을 수 있다. 뭐 이게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지갑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그거 찾느라 진짜 애먹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카카오페이나 뭐 뱅크월렛 이런 걸로 이제 아직 결제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는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제 복잡한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이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무래도 더 추가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왔던 길을 이번엔 그대로 티머니 택시라는 이제 다른 택시 앱을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제가 탈 택시를 배치해 줬는데요. 지금 이 티머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점순 아니면 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제가 직접 이제 택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고객님, 이거는 아무래도 일단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등록된 택시가 카카오 택시에 비해서 조금은 아직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저기 서 있는 두 대도 빈 차인데, 아무래도 뭐 티머니 택시 앱이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아직 그렇게 배차가 안 되는 건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티머니 택시의 경우에는 별점 순으로 택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택시가 몇 대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등록되어 있는 택시 수가 좀 더 많아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별이 대부분이 0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택시에서 대리운전, 퀵서비스까지 다양한 O2O 서비스들로 확장해 나갈 새로운 앱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택시 앱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까요? 지금 사실 애플리케이션이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 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게 그 바뀌는 풍속도 중에 하나가 택시를 이런 앱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택시 앱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우리 또 일당가에서 더욱더 재미있는 비교 경쟁 대상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비자의 시각에서 아주 진솔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썰 트렌드입니다. 이 썰 트렌드는 ICT의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썰 트렌드를 통해서 잠깐 이 미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재미도 느끼실 수 있겠고요. 또 그걸 통해서 아마 미래를 조금 더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썰 트렌드를 함께 해주실 KT 경제경영연구소 김재필 팀장을 모실 텐데요. 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자, 우리 김재필 팀장께서는 KT 경제경영연구소에 계시고요. 지금 맡고 있는 게 기업전략연구 담당 IT 융합팀입니다. 아마 요즘 회사에 이런 IT 융합팀 이런 조직들이 아마 많이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대세죠. 대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키스텝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계신데 저희 이 썰 트렌드 코너를 저와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회 대단히 재미있는 주제로 미래를 좀 재미있게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 번째 뭘 들고 왔는지 사실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별로 녹록지 않아서. 근데 가상현실, 오케이,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가상현실은 뭘 얘기를 할까요? 예, 말 그대로 가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제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사물들을 현실에 투영시키는 그 네. 기술인데요. 예.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우주 공간이라든가 혹은 먼 해외의 어떤 그 밀림 속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컴퓨터가 구현을 해줘서 네. 그것이 마치 현실 속에 있는 착각이 드는 그런 어떤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대충 그러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해 보려면 뭐 게임 속 세계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요즘은 가상현실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심지어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교육, 뭐 의료 분야, 뭐 심지어는 가상 쇼핑몰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그 시장 규모라든지 활용 적용되는 분야 한번 정리를 부탁드려 볼까요? 일단 활용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사 분야가 사실 처음에 나왔던 분야인데요. 뭐 이제 군사하면 이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분야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이걸 이제 가상 현실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전쟁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항공기를 운전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타지 않아도 실제로 그 군사 분야에 활용돼서 인명 피해라든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그 대만에서 발생됐던 비행기 사고를 보면 예, 결국 조종 미숙이었다 이런 맞습니다.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예.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비행 훈련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그렇죠. 많이 시킬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는 분야 교육 분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후진국 같은 아프리카에서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원거리 교육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이제 먼 해외 지역에 있고 이제 학생들은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 교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디오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 그 공간에서 선생님과 같이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그렇죠. 이런 그 현장감 이런 거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예. 사실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나온 지는 사실 꽤 오래됐었고요.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그 VPL 연구소를 차렸던 그 가상현실 기구가 당시에는 이제 오디오 기구 쪽에 많이 좀 포커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폰, 지금 말하는 아이폰이 아니라 눈에 이제 장착하는 아이폰이라고 네. 해서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구들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 기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못 연 이유는 일단 비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한 대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기구였는데요. 네. 이 가상현실을 대중화시킨 것이 바로 오큘러스입니다. 네. 오큘러스 이제 리프트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 기구가 나옴으로써 이 가상현실이 보다 이제 대중화돼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오큘러스가 제휴하는 거, 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는 네. 이런 뉴스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결국 가상현실이 얼마나 더 쉽게 대중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번에 구글에서 아주 재밌는 걸 내놨더군요. 예, 단돈 $20에 가상현실을 느끼게 해주겠다. $20. 예, 아까 이제 $10,000 했는데 1,000만 원이요? 예, 1,000만 원입니다. 아,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20면 한 뭐 2만 2만 원 대략 정도죠. 몇천 원. 예,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과연 $20 단돈 2만 원으로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 혹시 뭐 이상한 뭐 짝퉁 기계 아닐까 이제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구글이거든요. 맞습니다. 구글이 내놨다는데 일단 사람들이 혹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어떤 기계일까라고 했는데 카드보드라고 하는 게 됩니다. 네. 이게 기계라고도 하기도 뭐하고 기기라기도 하고 뭐한 게 사실은 이게 골판지로 만든 가상현실 기구인데요. 이렇게 두꺼운 박스 맞습니다. 만드는 종이 박스 만드는 예. 그런 골판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골판지 값이 2만 원이다 하면 좀 화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네. 이 2만 원의 이 카드보드 기구를 구입하시면요. 골판지와 함께 들어있는 게 어안 렌즈라고 하는 렌즈 2개가 있습니다. 네. 이 렌즈 2개와 골판지가 다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상현실을 볼 수가 있죠? 예, 이제 과연 이걸로 뭘 할까 하면은 일단 조립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하게 되면요. 번듯한 이제 상자 모양의 그 키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네. 이걸 갖고 뭐 하냐면 앞부분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가상현실 기구가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데 이 카드보드는 그 디스플레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단돈 $20의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이쪽에서는 $20로 그냥 카드보드, 그렇죠. 예, 골판지와 같은 거에 렌즈 2개만 붙여서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현실감이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지금 상당히 그 구현도가 높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은 멀미가 날 정도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상당히 그 제품 품질도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이렇게 그 기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이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버전이 아니라 두 번째 버전이더군요. 예, 사실은 작년에 이게 나온 거 제품인데요. 네. 작년에 나온 게 이제 1.0 버전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도 주목도는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좀 제한이 돼 있었고요. 네. 좀 조립도 복잡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이번에 나온 그 2.0 버전은 상당히 조립도 간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그 종류도 많아졌기 때문에 교육 현장이라든가 건설 현장 그런 데서 상당히 활용 분야가 높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일반 그 학교에서도 충분히 채택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그렇죠. 비용도 낮아지고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컨텐츠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통해서 과연 뭘 볼 수 있느냐. 예. 그런데 궁금한 게 결국 보는 부분은 그런 그 렌즈 2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고기능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거는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예. 소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소리가 상당히 좀 관건일 수 있는데요. 저도 직접 그 오큘러스를 해보면 예. 사실은 그 대단히 높은 실제감이라는 것은 비디오로만 그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실 이 사운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이제 그 카드보드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사운드 기술도 내놨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소리가 왼쪽 음량이 커지고 아.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면 오른쪽 음량이 커지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명 가수의 콘서트 동영상을 이 카드보드로 봤을 때 정말 내가 그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그 사운드 기술을 이번에 같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20라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볼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러면은 가상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우리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컨텐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민이 여전히 남아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가상현실 이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나와 있는 앱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무료 앱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제 단순한 어떤 그 동영상 앱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구글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하나는 일단 모든 개발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료로 API를 개방해서 적극적으로 앱 그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하나 네. 있고요. 또 하나는 구글 자신들도 직접 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액션 카메라 업체인 고프로하고 제휴를 맺어서 네. 이 고프로에서 찍은 그 동영상을 구글이 가상현실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프로의 그 360도 촬영이 예. 가능한 장비들을 이용한 영상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상현실 하면은 아 이거는 소수의 아주 전문가들이 예.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고프로의 그 촬영 장비를 활용을 하면 예. 기존에 이제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갖춘 친구들이 그렇죠. 충분히 가상현실용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뭐 가정이라든가 뭐 학교 뭐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그냥 본인들이 직접 찍고 그걸 가상현실로 만들면은 뭐 누구나 이제 가상현실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가상현실 컨텐츠 또 가상현실의 하드웨어부터 이 생태계 자체가 작년 올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떻게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경제 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잡 마켓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가상현실이 그동안 저희가 이제 많이 느꼈을 때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오큘러스라는 저렴한 게임기가 등장을 하고 이제 심지어는 구글의 카드보드 같은 이제 초저가형 키트가 나옴으로써 이제 더 이상은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의 이 서비스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육 현장, 뭐 의료 현장, 산업 현장 이런 각 분야에서 가상현실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아마 빠르게 확산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느꼈던 어떤 그 가상현실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그 펀에 의존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성으로 이제 이어지는 측면이 되면서 보다 많은 그 고용 창출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썰 트렌드 첫 순서로 가상현실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현실이 참 암울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의 문은 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김재필 팀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박수로.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지금까지 쭉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생활을 완전히 감싸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 또 여러분들의 미래 ICT를 떠나서는 사실 그리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스테이션 X를 통해서 그 어렵고 좀 딱딱하게 느껴졌던 ICT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융합시켜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이 ICT가 융합이 되는 분야는 어느 한쪽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전공이 의학이니까 심지어 나는 농사와 관련된 농업 분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조업부터 시작해서요. 국방, 의료, 교육, 심지어는 방송, 영화 같은 컨텐츠들, 상거래, 금융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ICT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린 이미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스테이션 X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ICT의 내공이 아주 풍부한 그런 전문가로 한번 같이 성장해 봤으면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을 만드는 모든 젊은 친구들의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ICT 스테이션 X, 오늘 이제 첫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정거장에서 여러분들과 새로운 얘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땠어 오늘? 진짜 괜찮았어?